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이죠? 이걸 이렇게 해놨지? 네, 오늘 할 것은 이제 키왕짱 옥션에 특별한 물건들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네, 요 물건을 가지고, 키왕짱 옥션 가지고 공부한 건 참 오랜만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로 라이브로 좀 자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보다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왕짱 옥션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요즘 여기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퀵 메뉴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우리 유튜브로 바로 접속이 되죠. 그다음 페이스북, 팟빵 이쪽에도 살아있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친구 반드시 등록하세요. 플러스 친구는 협회와 킹왕짱 옥션의 새로운 정보를 늘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휘성 콘서트를 했었어요. 휘성 콘서트에 우리 행오버 조스죠. 행오버 조스가 협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스에서 어떤 행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오버 조스도 나눠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휘성 콘서트 티켓이 한 장에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는 그 세택도 있었지만, 코엑스 그 디디쇼라고 있습니다. 디저트. 그죠? 드링크 앤 디저트 쇼구나. 그래서 이제 술, 이런 것도 있고 디저트도 이렇게 있고 그 1층에서는 커피쇼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이 2만원인가 25,000원인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그 협회에서 페이스북 여기 있죠? 페이스북에 행사를 해가지고 추첨해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행사를 합니다. 4월달, 5월달 초까지 진행하는 4월 말부터 진행하는 발칙한 노맨스라는 그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 티켓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수십 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그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한 48장 정도는 이벤트로 푸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해서 제가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말을 하기는 행오버스하고 킹왕짱 옥션 또는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한번 동시 진행을 해서 나눠주는 게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응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이런 걸 할 겁니다. 계속. 저희는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합니다. 자, 간만에 하는 경매 결과 핫 이슈. 오늘은 뭘 해볼까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경매를 잘하려면 시리즈를 한번 할까 아니면 경매 결과 핫 이슈를 한번 볼까 이렇게 쓱 보니까 대구시에 있는 대지가 최고 매각가율이 312%고 최다 경쟁률이 50명이 되는 동일한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있는 1억 5천짜리가 1600대고 2000 받는 이런 집단 상가는 거저 줘도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최다 경쟁률이 4억 7천짜리 신건에서 14억에 이렇게 붙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분명한 개발 호재가 존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다 경쟁률 50명, 최고 매각가율 31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11일 날 매각기일이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있었던 일이고 2017 타경의 102839 사건이죠.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의 91-2번지에 있는 물건이고 신건이고 땅은 128평. 128평에 4억 7천이니까 그냥 5억 정도 잡은다고 보면은 얼마인가? 평당 한 400 정도 되겠다. 그죠? 120평 기준으로 평당 400이면은 4억 8천 정도 되니까 평당 400짜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 연호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만 보면은 되게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나고 여기에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무슨 지하철역 인근 같아요. 그쵸? 여기 지하철역이 있고 그 지하철역에 있는 인근 여기가 빨갛게 된 게 본권이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죠?
여기가 연호역 이렇게 써진 것 같아요. 세자죠, 여기. 그 다음에 본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비교 표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표준지가 제곱미터당 84만 원이니까 한 평은 3.3을 곱한다고 하면은 3만 곱해도 240만 원, 25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된다, 평당.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당 300 정도 되는 땅이 비교 표준지인데 본건은 감정이 평당 4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본건 치고는 뭐 그냥 맨 땅이죠. 맨 땅. 그리고 딱 보면은 여기 개발되나 보구나. 이게 도시계획도로선이 이렇게 빨간선으로 이렇게 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 이곳에 길을 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토지는 길을 나는 도로변에 있는 도로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난다면 이 땅은 여기에 뭐 상가 자리는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도로의 어떤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예산이 들어온 때 또다시 어떤 그 필지 구획이라든지 지적 측량을 또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말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수용이 안 되고 상가짜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또 하다 보면 수용으로 결정 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어찌 보면은 딱 좋다기보다는 딱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딱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적 장부만 믿고 투자를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요것만 보고 투자했을까라고 저도 의아스러웠던 게 4억짜리를 14억에 샀는데 어떻게 보통 개발 정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선호 배치기를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죠? 만약에 그 14억을 투자해 놓고서도 그 이상을 벌어들이려면은 14억을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여기 보시죠. 그렇다면은 이게 한 20몇 억 정도까지 형성될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아파트 개발하는 거 딱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도 있지만은 과거에도 있었고, 보통 8년, 9년 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네? 이거는 역시 그 아파트 분양 같은 걸 받아가지고 딱지 전매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나같이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지리한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면은 4억 7천에 나왔는데 14억에 샀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6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60%.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10억을 이익을 봐도 6억을 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딱 좋다고 볼까? 한 8년, 7년 더 갖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까지 보면서, 그렇지 않다. 차라리, 여기 14억을 여기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한 50% 나온다 해도 7억이고 토지는 주택보다는 대출 이자가 비싸죠. 그래서 4보다는 5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7억에 그 5%면 1년에 3,500만 원이고 월 300만 원씩 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근래 당장 이루어져서 즉시 수용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3년만 걸린다고 해도 이자만 1억을 넘게 줘야 되는 땅이 이 땅인 것이죠. 물론 50%를 대출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묻어놓고 매월 300씩 주는 이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실형이 금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땅인가? 요게 조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조사 포인트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매쟁이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이제 낙찰자는 주 SJK라는 회사네요. 50명 정도가 이렇게 응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해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기사를. 연호동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연호동. 수성구에 있는 연호동이죠.
지금 보면은 연호동 그러면은 대구에 이렇게 두 가지 역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연호역이고 여긴 대공원역이죠. 이게 지역의 호재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쪽에는 이제 대구에 있는 법원이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전하면은 정사가 이전하면 그 주변이 이제 땅값이 많이 상승을 하죠. 그 덕을 보고 투자했나 보다라고 한번 이렇게 보고, 연호역하고 대공원역 요 두 가지가 이 붉은색 섹션에 여기가 이제 그 수성구 연호동입니다. 여자이가. 그럼 이제 연호역하고 대공원역이 있는데 그럼 법원이 어디를 들어오냐라고 쓱 봤더니 대공원역 주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디냐 그랬더니 연호 보실까요? 제가 한번 쳐볼까? 이게 몇 번지였죠? 91-2번지죠? 91-2번지 91-2번지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91-2번지는 지금 연호역 인근에 있습니다. 연호역 인근. 이 빨간 섹션이 그 마크가 떠 있는 곳이죠. 그러면 법원의 이전 터는 어디냐면 대공원역 요 인근입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땅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우리 협회 회사가 봉천역 인근에 있거든요. 봉천역 인근에 있는데 서울대역에 개발이 온다라고 하니까 봉천역 쪽에 땅을 산 격이 되는 거예요. 현 시세대로 아닌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호역과 대공원역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이거 재봐야 되는데. 재볼까? 제가 다음 네이버를 쓴 데고는 지금 구글링이거든요. 구글에서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는 거요? 요건가? 아니네요. 예, 하여간 요거를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우리 그 키광장 옥션에는 여기에 딱 보면 다음 지도가 있어요. 바로 다음 지도로 가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번지를 쳐가지고 지도를 찾으시는데 저는 그런 게 귀찮기 때문에 주로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호역 인근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연호역과 대공원역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760m니까 멀리는 안 떨어졌다.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지하철역이 보통 1.2km, 많은 경우에 2km 안쪽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대구다 보니까 조금 더 서울에 비해서는 거리가 짧네요. 760m면은 그다지 먼 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노리고 산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럼 법원의 이전터가 어딘가 볼까요? 이전터가 연호동 일대인데, 지금 이 LH건설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없네요, 지도가. 여기 볼까요? 우선 연호동 개발에 대해서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법조타운의 이전 개발 이견 수성구 갈수록 비대와 부지 매입비 마련에 숨통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법조타운을 희망한다. 시는. 근데 LH건설은 아파트 건설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연호 대구법원의 이전 검토 예정지에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섹션이 있습니다. 이 대공원역 바로 옆에는 삼성 라이온스 파크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 연호역에서 살짝 비껴갈 수 있는 이 지역이 대구법원의 이전 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적물은 연호역에서 이쪽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넓은 터가 다 개발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이전되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뭐뭐 하다 보면은 그 세월이 한 8년, 9년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벗어나 있는 이 땅을 14억을 주고 산 사람은 이곳에 어떤 개발이 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익을 남기고 넘겨버리겠다는 전략적 선택 같아요. 안 그러면은 1년에 전액을 14억, 15억을 집어넣어놓고 기다릴 정도로 회사에서 돈이 많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매 투자를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법인이라면 이 회사가 투자 목적이라면은 분명한 것은 이자의 압박과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압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내가 어떤 개발회사의 전자회사인데 마침 그 이쪽에 법조타운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도 생겼고 또 마침 어디지? 맥북 프로에 로그인된 상태다. 좀 맥북에 어떤 경고창이 떠서 제가 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직원이 이걸 보나 보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일단 방송을 먼저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 창이 여기에 뜰 거거든요. 만약 제가 저걸 누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쪽에 내가 이제 회사를 갖고 물류창고 같은 거가 내가 안 그래도 좀 필요했는데 개발도 또 보고 사업 부지로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 15억 정도 쓴 가격이 이 동네 시세에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14억, 15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인근도 다 그 정도 시세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2개월 전인가 했던 방송 중에, 그 서현동 있죠? 서현동, 서울역 바로 뒤에 있는 서부역 쪽에 있는 서현동도 우리 그 스파레주 식기생 중에 서현동에, 한 8년 전, 7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피크일 때,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개발 호재가 반영된 시세대로 샀는데, 지금 8, 9년 정도 흘렀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아직까지도 한 80%선, 90% 전까지 가격이 회복이 안 된 상태. 내가 좀 살 때까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개발이란 게 여러분들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그러나, 재벌 기업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발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 돈 많아 라고 버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돈 가진 놈이 돈을 또 버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경매에 들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대출을 지렛대 역할로 삼아가지고 뭔가 재산을 증폭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자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려고 머리를 써서 대출을 가지고 돈이 많지 않지만 법인 이름으로 들어온 놈이 하나 있고, 아니면 법인 자체가 원래 돈이 많은데 사업 부지의 연장으로 왔다. 그러면 그 법인은 또 돈을 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15억, 14억 7천에 샀던 이 시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오전에 연호역 인근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급매물로 나온 게 있느냐, 사고 싶다라고 해서 조사했을 때 평당가가 높냐 안 높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나 얼마 전에 했던 분당이란다 서부역 쪽에 서현동 쪽에 나오는 그 어떤 근린상가를 크게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그 건물 같은 경우를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시세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서현동 쪽은 전체 부지를 개발하기에는 토지 부지에 대한 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용산 개발처럼 거국적으로 삼성이 뛰어들고 뭐가 뛰어들어도 실패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부역 뒤는 그 자리가 대단지로 개발되기에는 정부나 서울시의 자금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특히 거기 서울역 인근은 조금 주거지로서는 미흡하죠. 왜냐하면 소음도 무지막지하고, 그 다음 서부역 쪽은 왠지 모르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좀 음습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물론 거기서 시세 차익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현동 자체를 어떤 개발은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 대구에 관한 대구 법원의 이전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그린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쟁점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LH는 연호동 일대의 90만 제곱미터의 법조타운과 6천 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 우리 그 서울의 서초동의 중앙법원 아시죠? 중앙법원 자리가 법원 자리 옆에가 아파트 단지가 비싸게 형성돼 있죠. 아크로비스타가 보통 30억 정도 하니까. 예,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LH에서 제안을 했답니다. 여기 있죠? 서초동 법조타운처럼 특성화된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대구시는. 근데 LH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개발을 원했나 보죠.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어디다? 그린벨트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있으면은 이전 대상지 내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2등급지만 10만 제곱에 이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말이죠. 이게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면 이거는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어떤 식의 편법을 써서라도 여기를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가 자기들의 정치 본고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이 뒷돈을 대서 뒤에 부지를 매입하고 겉으로 사줘버리는 형태를 취할 수 있죠. 옛날에 지금의 강남 땅하고 송파 이 지역은 전부 다 논이고 뻘이었죠. 이 자리를 박정희가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확대하면서 2호선을 부지를 이쪽에다 설치를 하죠. 2호선을. 서울시 지도를 가져와서 2호선을 동그랗게 그리고 이 인근에 지하철 만들고 이 인근에 농간하고 밭을 매입해.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예정 부지를 논밭을 거의 다 매입을 하고 정부가 다시 사주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그죠? 옛날에는 항상 TV 나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디를 그린벨트 해제합니다. 라는 얘기가 저 어렸을 때도 방송에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공무원이 뒤로 빼낸 정보를 가지고 땅 사러 다니느라고 정부 국가가 뒤죽박죽했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혹시 지방자치제라든지 어떤 총선 앞두고 어떤 쇼를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투기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민가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그린벨트 10만 제곱에 이르는 이 부지를 열어줄 것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정부의 특징상은 약간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라든지 정치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는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본거지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대구 쪽에 있기 때문에 과연 밀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나름. 그럼 만약에 이게 지자체만의 결정으로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도 않는 거고 여긴 더더군다나 그린벨트가 있다라는 거가 아마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있죠. 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 대공원 개발안을 예로 들면서 아파트 추가 건설은 무리라고 주장. 대구 대공원 개발안에 환경 3, 4등급 토지에 3,000가구 이하의 공공주택 건설이 포함된 상태에서 4,000가구가 더 들어서는 건 심각한 주택 공급의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어쩌고. 그러면 난개발이 된다. 자, 이런 또 시민단체가 또 한번 피켓 뜨면 또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장기간의 어떤 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돈이 있는 놈이면 괜찮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면은 요거 투자는 실패한 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더더군다나 이 비싸게 산 땅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연호역이고 요 옆에가 대구 대공원역이고 그러니까 이쪽 부근이 개발된다는 거지 이쪽 부근이 아니에요. 개발이라는 게 멀리 내다봐가지고 여기서도 개발되니까 영향이 있겠지. 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이 인근도 다 그린벨트고 뻘밭인데, 논밭인데, 여기 개발된다고 여기로 직동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행, 꿈이죠. 꿈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경매쟁이가 법인을 만들어서 입찰을 했다면 이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고, 그러다 보면 장기 보유하다가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또 근성이 약한 사람이 먼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싸움이 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지금 4억 7천이 14억 된 거 하나 있죠? 이런 게 있어요. 4억 7천이 14억 된 거는 지금 있는 128평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28평이 4억 7천일 때는 평당 400짜리 정도 감정이 되었는데 낙찰이 15억이 된 걸로 봐서는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넘어서는 가격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말고 요 자리가 낙찰된 사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어디냐? 인근 낙찰 사례. 19억짜리가 여기 보면은 31억 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19억짜리가 31억에 낙찰 받았는데요. 31억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60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도도 보시면 좀 전에 낙찰 받은 건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요 자리. 거의 요 자리였죠. 요 자리가 평당 400짜리가 평당 1,000에 낙찰 받았고, 지금 이 자리 지금 넓은 600평은 평당 이게 31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평당 5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요 자리는 1,0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요 땅과 요 땅을 낙찰 받은 사람들 또한도 서로 2배 차이나 서로 다르게 난다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꼭 이 자리에 이렇게 꽂힐 만한 성질인가? 여러분들 전화해 보세요. 그러나 개발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아닌 자리예요. 오히려 대공원역 쪽 인근으로 이쪽으로 해서 논밭을 수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제 그린벨트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제한이 있는지, 지자체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투기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투자의 포인트는 첫째, 여기를 개발하는 자리하고 한 700~800m 떨어져 있고, 둘째, 여긴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그린벨트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가 나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렇게 14억, 15억 또는 30억에 낙찰 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다. 그러죠. 여기도 고려 엠텍이라는 회사에서 받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이게 온당한 투자냐 아니냐, 요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분양, 여기가 돈이 되려면은 중간에 눈먼 수요를 눈탱이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니라면 이거는 한 8년, 10년짜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목표로 들어온 사람 입장이라면은 이거는 곤란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경매 쪽에는 이제 공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이렇게 이제 뭉태기로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반드시 후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양도세가 60%가 문다, 요런 거. 그래서 아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으로 들어오고 법인회가 매매업을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 정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라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